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또 오셨잖아요. 네, 1월에 오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1월 올해 첫 방송. 네, 첫 게스트였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동안 여행도 다녔고요. 일도 하고 바쁘게 지냈군요.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청취자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좀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 시험 2주 남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어서 시험을 바로 이렇게 네, 그거 친 거군요. 네, 시험을 바로 쳤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은 사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6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그래도 하고. 첫 시험인데 나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시험 준비할 때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시험 준비할 때 일단 저는 벼락치기를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시험 일정에 맞춰서 내가 나름의 커리큘럼을 짜거나 스케줄을 정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씩 해서 하는 걸 좀 좋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도전이었어요.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벼락치기를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벼락치기와 꾸준히 하는 거와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은 꾸준히 거 하는 맞죠? 건 확실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했었을 때 결과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네,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벼락치기 하고 나면 다음 날 지나면 내가 뭘 공부했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틀은 또 심했다. 그래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다 까먹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뭐 주인님 그냥 또 짧게 들었고 방송 다음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벌써 8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방송하던 친구들이랑 어린이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작년에는 뭐 게스트 분에게 묻거나 이랬었던 것 같은데 주인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롯데월드 갔던 게 롯데월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롯데월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사람이 또 많았을 때라 기억을 그래도 좀 더듬어 보면 그래도 막 퍼레이드나 이런 거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행사라든지 이런 걸 더 네.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네, 어린이들이 오니까 맞아요. 거기에 맞춤식으로 프로모션이나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아마 더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좋아하는 기구는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 롯데월드를 커서는 20살 이후로는 딱 한 번 갔어요. 제가 놀이기구를 안 좋아해요. 좀 무서워해가지고. 그래도 저의 픽은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네. 그건 뭐예요? 저는 잘 몰라요, 진짜. 후룸라이드 그냥 그 물 이렇게 내려가는 그 물. 물보트? 네, 물 위에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보트인데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네. 왜냐면 다들 놀이동산을 한 번씩 가봤기 때문에 물에서 타는 보트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오는 네, 맞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우리 어린 시절에 놀이동산을 갔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보냈거나 네, 아니면 선물을 받으면서 맞아요. 어린이날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 남는 건 없어요? 저는 캐릭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쇼핑몰이나 가보면 네. 지금 또 어린이날 전주니까 이미 상품들을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캐릭터라든지 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만화 주인공 맞아요. 아니면 우리 때도 좋아했던 만화 주인공들이 아직까지 캐릭터 상품화가 되어서 딱 모이는 걸 보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 좋아해요? 저 지금 이거는 청취자분들께 자랑은 할 순 없지만 이게 쿠롬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만화인 거죠? 만화는 이게 아니에요? 산리오에서 이제 나온 캐릭터인데 쿠롬인데 저도 이 캐릭터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귀여워가지고 동생이 사다 준 펜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캐릭터를 보면서 살짝 동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프닝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불안에 대처하는 법.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불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번 방송으로 좀 얘기하다 보면 나도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댓글로 남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주인님은 언제 조금 불안을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는 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근데 이제 쉬는 날에는 이제 일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을 좀 찾아서. 그거 뭔지 아세요? 지금 주인님이 불안을 느끼는 게 직장인들이랑 달라요. 아. 반대예요. 직장인들 중에는 회사에 나가면 불안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할 일들이 너무 많거나 위에서 시키는 일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그날 해결 못하거나. 근데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 어떨 때는 일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근데 어떤 날은 일이 없어. 그러면 뭘 하고 보내야 될까 생각하다 보면 일 또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고. 그럼 일 없을 때 좀 불안 느끼고 나서 이런 걸 한다. 뭐 있을까요? 저는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따야 되는 자격증들에 대한 시험 일정을 한번 쫙 리스트를 뽑아봐요. 이번 달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있을 시험들을 보고 내가 도전하고 싶거나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가장 좀 빠른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좀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일정을 정해놓고 공부를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 40%만 공감하고 한 70%는 불안한데 공부를 한다고? 저도 이게 조금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게. 아니,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워커홀릭이라든지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도 진짜 계속 해야만 하는 연구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생 이런 분들은 그 시간을 놓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디 여행 가자 그래도 여행을 안 가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불안에 대처하는 법은 진짜 계속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불안이라는 게 잘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안 나왔거든요. 불안이라는 이 뭐 세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둥글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불안이라는 감정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야. 공존.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그냥 오늘은 불안한 날이구나. 오늘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그냥 내가 조금 더 잘 지내려고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불안이라는 게 진짜 큰일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오잖아요. 그게 뭐 가족이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내 꿈이 흔들리거나 도전하려고 했던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꿈에 한번 좌절했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잠깐 지나갈 일들이에요. 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일들이 많은데 일상에서 나오는 불안,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느끼는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만 이런 생각을 안 할까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를 나누잖아, 점심시간에. 네. 이거는 퇴사하기 전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직장 동료들의 결론인데 뭐 다 맞지는 않고 불안하지 않으려면 일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직장인들은. 뭐 이게 공감이 잘 안 가죠. 네, 저는 그냥 근데 아마 좀 지나면 저희는 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문희님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같이 하던 동생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방송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한 7살까지 차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떼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안 믿었어.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불안 말고도 다른 먼저 경험한 이야기들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믿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알겠다고. 저와 비슷한 환경을 한 번씩 겪고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했었을 때 아마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지금 한 말이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서 채워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쇼핑 욕구가 많이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는 진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광고가 어디에도 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이트를 들어가도 옆에 팝업 광고라든지 맞아. 아니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에도 옥외 광고판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쇼핑의 욕구를 조금씩 줄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불안을 대처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와 주인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고 20대 30대 분들은 이렇게 불안을 대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오프닝 토크는 마칠게요. 그리고 오프닝 토크 끝나기 전에 짧게 알려드리자면 오늘 주제는 도서 우주를 듣는 소년으로 30분 이상 수다 떨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 책은 협찬을 받아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주실수록 방송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